재해 아닌 인재였죠. 어떤 이야기냐? 바로 역대 최장 동해안 산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울진과 삼척 지역에 열흘 동안 산불이 이어지면서 전 국민의 마음까지 타들어갔었죠. 건조한 계절이면 늘 끊임없이 산불 조심, 불 조심 등의 주의가 요구는 되지만 대형 산불이라도 이렇게 길게 광범위하게 불 소식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사실상 없어요. 이거 예. 뭐 역대급 산불이라고 봐야 되고요. 아마도 지금 역사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공화국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집계를 해온 그런 기록상으로는 최악의 산불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간이 열흘이나 탔고요. 열흘 동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잔불이 조금 남아서 뭐 열흘이 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아주 맹렬하게 기세를 갖다가 거의 확산시키면서 그러면서 산불이 타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산불의 피해를 입은 그런 권역도 어마어마합니다. 울진만 18,463헥타르, 삼척이 2,460헥타르, 총 거의 2923헥타르니까 뭐 진짜 이 면적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축구장으로 따지면은 지금 한 5만 개? 5만 개? 4만 개? 뭐 이렇게 얘기가 말이 나올 4, 정도예요. 5만 개지. 예.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그 권역이 타들어갔고 또 지금 이 권역에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시설들이 있었어요. 예. 한울 이제 원전이 있었죠. 네. 그리고 삼척 LNG 가스 기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이런 데가 만약에 산불의 피해를 받았다 생각만 아우, 해도 너무 아찔하지 끔찍하죠. 않습니까? 네, 정말 그리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금강송 군락지 이거 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했는데 네. 이 금강송이 어떤 곳이 그 나무냐면 우리 그 궁궐이나 이런 문화재들을 보수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질 좋은 소나무인데 이들이 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곳들을 우리가 관리할 만큼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다 불타버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찔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재민들도 역대급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재민들이 그 함께 피해를 입었고 네.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지금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재산 피해가 주택이 320채, 그리고 농축산시설이 139개소, 공장과 창고가 154개, 종교시설 등이 31개소, 그리고 이 외에도 농기구 등등은 뭐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아직 안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산불에 대한 피해는 꽤 오랫동안 우리를 아프게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는 점인데. 이게 네. 우리 정부가 칭찬받아야 될 점이에요. 네. 자, 이런 그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언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소방직이 전부 국가직으로 됐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정말 폭넓게 산불이 발생을 해서 번져나갈 때 일사불란하게 한 컨트롤 타워에서 이들을 지휘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재민들의 대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랐고 체계적이 있게 됐거든요. 애초에 이 불이 난 것 자체가 네. 뭐 실화들도 있지만 네. 어떤 한 분이 방화. 방화를 했던 것이 굉장히 또 컸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방화로 불이 나면 정말 그 불이 번지는 속도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시속 40km 이상의 바람이 계속 불고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또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시속 40km라면 네. 우리가 이제 캠핑 가가지고 한번 불 피우고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40km로 불을 이렇게 붙일 수가 없어요. 없죠, 없죠. 이거 손으로 어떻게 붙여요? 네. 아마 기계로 막 확 돌려서 그 우리 가둬놓고. 고깃집 같은데, 맞아요. 그 고깃집 같은 데서 쓰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야 네. 그래도 40km가 안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계속 부는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전처럼 지방직이 돼 있어가지고 각 지방마다 서로 역량이 다르고 이런 상태에서 컨트롤 타워가 다 달리 저마다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지휘를 했다? 네. 아찔합니다. 그랬으면 진짜 더 길어졌을 수도 있고 인명피해 같은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들을 미리 만들어서 대응을 했다는 건 그나마 불행 중 천만다행인 네, 것이고 네. 그리고 또 비가 왔어요. 진짜 너무 이것도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전국적으로 한 5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5mm에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전국에 내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불이 타고 있는 지역이 2만 한 1,000헥타르 됐다 그랬잖아요. 네. 2만 1,000헥타르에 동시다발적으로 5mm의 물을 갖다 뿌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우리 인간은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요. 막 헬기도 여러 대가 막 이렇게 예. 물을 뿌렸는데도 참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진짜 비가 그러니까 내려서 너무 비가 쫙 적셔주면서 예. 일단은 불의 기세를 완전히 꺼뜨렸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불이 번져나가는 지역들은 다 물이 축축히 젖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네. 불이 퍼지질 않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기선을 제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예. 정말 오랜만에 비다운 비가 내려서 제대로 노릇했다 싶은데 예. 그럼에도 이번 산불의 규모가 워낙에 컸고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 참 상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피해 면적이 2만 923헥타르, 투입된 헬기 장비 누적 대수가 7,392대, 진화에 나선 인력이 6만 9,698명입니다. 네. 그리고 대피자가 6,447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난이었죠. 그렇죠. 이재민만 337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서울 면적 대비 울진 삼척 산불 피해 면적이 34.6%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역대 지역 단위 산불 피해 면적 2위를 기록했고요. 1위하고 차이가 3,000헥타르 차이가 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1, 2위라고 따질 수 없을 만큼 네. 규모 면적 면에서 어마어마했고요. 산불의 주불 진화까지 소요된 시간이 1위. 총 지금 시간으로 213시간 43분이 걸렸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깨져야 되죠. 그럼요. 네. 비슷한 시기에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도 산불이 나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나면서 피해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번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많은데 뭐 방화라고 한 분도 있었지만 예.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밝혀진 게 일단은 있나요? 강원도 강릉 옥계 동해 일대 쪽은 방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산불의 기세가 굉장히 빠르게 또 크게 이렇게 번져나갔고요. 네. 이건 이제 3월 5일 날 이제 불을 질렀던 그런 상황이고 3월 4일부터 불이 시작됐잖아요. 네. 이 3월 4일부터 시작된 불은 실화로 지금 뭐 추정이 되는데 예. 산에 갈 때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 건조한 그런 상황에서 바람도 이렇게 불고 있는 담배를 거기서 피신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담뱃불에 의해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을 제일 크게 놓고 보고 네. 그래서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 위해서 모든 CCTV들과 또 다양한 블랙박스나 뭐 차종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반드시 이 실화라도 네. 불을 낸 사람들을 잡겠다라고 당국은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뭐 다른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금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불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왜 이렇게 빨리 번졌나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산림들은 너무 빼곡하고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외국의 산림들 같은 경우는 나무와 나무 사이가 최소한 50m 이상 벌어져 있대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이 불이 나더라도 잘 번지지 않을 만큼의 그렇겠네요. 공간이 마련돼 있대요. 그런 걸 다 계산하고. 예. 어. 그러니까 우리도 숲을 이제는 마구잡이로 그냥 뭐 아무나 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좀 계획을 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조밀하게 심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간벌이라고 하죠. 속간해서. 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산림을 조성을 해야 오래 간다는 거고 앞으로 산림청이 산불 방지를 위해서도 이런 그 계획된 산림 정책으로 이런 새로운 숲들을 만드는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이번 산불 피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도움의 손길도 많이 필요한데 각계각층에서 온정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재민 지원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뭐 희망 브릿지 전국재구호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산불에 대해서 그 정성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신용보증기금 임직원들 같은 경우도 긴급 구호를 위해서 5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이렇게 자발적으로 각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온정의 손길을 갖다 모으고 있는 거. 특히 뭐 이명웅 씨 팬클럽에서 이렇게 그 온정을 보내준 거 이런 것들은 네. 한국식 팬클럽 문화만이 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러네요. 그런 일이라서 네. 이거를 아예 외국에서는 명칭이 생겼더라고요. 뭐라고요? K-팝 액티비즘이래요. 오. 그러니까 K-팝의 행동주의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오. K-팝 팬들이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그 아이돌들을 위해서 선한 행동들을 해서 세상을 바꿔 나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명훈 팬클럽에도 이번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참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이번 산불 이제 피해 조사와 보상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네. 워낙에 규모가 크고 피해 입은 분들이 많아서 좀 차질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해 규모를 갖다가 전부 정리를 해서 특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배보상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정부의 고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이 완파됐을 때는 1,600만 원, 반파됐을 때는 800만 원 이런 식의 책정들이 있어서 그런 돈들은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우리 이전에 이제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을 때 그 지원들을 보면 너무 늦게 있었잖아요. 예. 재난에 대한 지원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지금 정부가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코로나 지원에 대한 것들도 숙제가 많은데 같이 지원이 잘 될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네. 부디 이분들이 힘들어 지치기 전에 빨리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피해 때문에도 마음이 상처가 크실 텐데 지원까지 늦춰지면 좀 많이들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